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군 한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시험에 대해서 해설하기 앞서서 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 난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난도가 있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웠다. 약간 그쵸. 완전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쵸. 약간 어렵다는 뜻은요 뭐냐면 함정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쭉 문제를 풀었다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다라고 평가되는 거고요.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충분히 대비를 해줬다,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92점 이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상의 점수를 사실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번 시험은 88점 이상 받았다? 그러면 나 어디 가서라도 행정법 시험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4개 정도 틀렸다, 뭐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선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70점대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그 이상을 대비해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을 좀 잘 보셨다면 군무원 시험 커트라인이 좀 낮기 때문에 뭐 필기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행정법 상당히 빡세게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모의고사들도 문제 지문이 상당히 길었고 이번에도 역시 지문이 길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빡세게 준비를 시켜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잘 봤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텐데 하면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성취도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하지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1번에 1번도요. 어때요? 이거 제가 막판에 고난도 문제 50제 딱 들어왔던 내용이잖아요. 기간 계산하는 거. 그렇죠. 딱 보시면 말일이 토요일. 벌써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그 이 길 절대 아니라겠죠. 그날로. 그렇죠? 다음 날. 민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기본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틀렸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꼭 이제 수업을 듣고도 응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응용까지 시켜드렸고, 그리고 뒤에 집행정지 나오는 문제도 충분히 완전히 그냥 50제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건질 수 있었다. 그 이외에는 평이한 지문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 물어본 건 진짜 오버였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게 행정법 교과서에 있긴 있어요. 뭐 일반적인 수험서에는 없고요. 교수님들 교과서에 두꺼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것도 얇은 책엔 없고요. 두꺼운 교과서. 그런 거는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를 하셔야죠. 왜 군무원 시험에서 그걸 출제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정답 지문으로. 물론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어요. 사실은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정답을 굳이 그걸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해설 한번 가볼게요. 물론 정답만 탁탁탁 찍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설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령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포한 날부터 20일, 30일. 그건 누가 모릅니까? 자, 이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그렇죠. 왜요? 행정기본법에 개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간 계산 어떻게 하는 거죠? 개별 규정이 있으면 개별 규정을 따르고 그것이 아니면 민법의 초일 불산임의 원칙을 따른다. 그 개별 규정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행정기본법이고 행정기본법은 제재 처분과 법령의 시행 일자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법령의 시행 일자는 공포 며칠이 경과한 날이라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날로 만료한다. 그 다음날 틀렸죠. 바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그냥 밑에 뭘 읽고 있습니까?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죠. 빨리 풀고 나중에 이제 마킹하면서 쓱쓱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이번 집 매우 쉽다. 진정소급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렇죠. 됐어요. 좀 해설 드리면 자 이겁니다. 원래 진정소급은 금지되죠. 진정소급 입법과 적용이 있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잖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그렇죠. 자, 신청에 따른 처분 어떻습니까? 신청이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요거예요. 보세요. 신청, 처분, 그죠? 신청 당시의 법이 A법, 그 신청을 기반으로 관할 행정청이 처분을 합니다. 당시의 법이 B법입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행정하시겠습니까?
B법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됐고요. 개정된 법, 그렇지, 개정법이지. 근데 4번은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반성적 고려에 대해서. 네, 반성적 고려로서 법이 변경됐다. 그렇죠. 문제 풀 때 한번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형법 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처벌? 그럼 처벌하고 처분 구별하실 줄 아셔야죠. 처벌은 형법에서 얘기하는 형사처벌이다. 처분은 제재처분, 그죠? 이건 처벌이죠. 처벌 문제에서는 이런 법리가 있었죠. A법에서 B법으로 바뀌었는데 A법 당시에 위반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A법에서 B법으로 바꾼 이유가 반성적 고려로서 미안하다, 원래는 너 형사처벌할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서 이제 우리가 너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럴 때는 적용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 원래 원칙은 이 행위시법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리한 변경이면서 거의 끝나면 안 돼요. 행정법에서는 유리한 변경에서 끝내도 되지만 형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반성적 고려, 그렇죠? 반성적 고려로서 유리하게 바꾼 것이라면 그때는 너 신법 적용해줄게. 그 법리인데, 그렇죠. 이것도 약간 좀 오바긴 하지만 이건 워낙에 이거 1번이 확실했으니까 이거 출제한 것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상관은 없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어렵다 하는 거면 1번을 못 잡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됐어요.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 있죠. 이건 형법의 법리예요. 이거는. 자, 규제 범위에 합리적 조정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이건 반성적 고려가 아니잖아요. 그럼 A법 적용하셔야죠. 개정 전법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이건 반성적 고려가 아니니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뭡니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고, 그렇죠.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그게 법원이죠, 그렇죠.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그리고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과 국제법규 다 있잖아요. 자, 1번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의 준칙, 이게 뭐예요?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이 법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행정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면 이 자체만으로 행정청은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선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례가 필요하다. 그건 누구나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리걸 마인드로 한번 풀어보자. 사무처의 준칙은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 따위가 어떻게 재정공포됐다고 해서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따집니까? 처분의 위적법은 뭘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게 아니라요. 그죠?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다면 위헌 결정은 공적견의 표현 아니다. 다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행정기본법, 그리고 제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강의할 때 뭐라 했습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는요? 규정 다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만으로 처분의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좀 더 읽어봐야죠. 일단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대요. 그래 좀 애매한가 보네. 법원이나 헌재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그건 얘기가 좀 다르지. 법의 규정에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 이미 어떻게 해석 적용하라고 판례를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판단이 있음에도 함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죠. 판례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답 4번이다. 너무 쉬운 거죠, 그죠? 한의사 면허 누구나 한의사 될 수 있습니다. 허가제잖아요. 반사적 이익이다. 그렇죠?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축법상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항상, 자,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지만 환경상 침해 우려, 그렇죠? 환경상 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중대한 공익을 고려한다. 여러분, 법에 규정되지도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것은 재량행위죠, 그죠? 일정한 경우에는 재량행위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허가 기준이 변경됐대요. 네. 그럼 이제 변경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청, 그에 따른 허가. 똑같은 질문 또 출제하고 있네. 그렇죠.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 그렇죠. 뭐 문제를 좀 낼 때 좀 검수 좀 하지. 그렇죠.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지문이잖아요. 지금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 아닙니까? 똑같은 지문이에요, 사실. 아니 세상에 모의고사도 아닌데 지금 모의고사도 아닌데 똑같은 지문을 이렇게 출제하면 됩니까? 의아했습니다. 신경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자, 석유 판매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죠. 왜요? 사업은 제가 물적 성질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사업은 물적 성질을 갖는다. 종전 석유 판매업자가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승계한테 제재 사유 승계 가능하다. 그렇죠? 물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양수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제재할 수 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양도인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다 했잖아요, 이거. 이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 이거는. 됐어요. 처분의 사전 통지. 또 좀 쉽게 출제했습니다. 점수 주는 문제죠. 다음 중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시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권익 제한. 누구한테 사전 통지할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데. 그렇죠.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실질적으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요, 틀렸어요. 제가 아니랬잖아요. 침익적 처분. 그렇죠. 사전 통제 대상이 된다?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그쵸 포함시키고 있다. 됐어요. 공무원의 정규 임용 처분은요, 이거는 별도의 절차 보장 규정이 없댔죠. 행정절차법 적용해줘야죠.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플러스 성준위가 있어야 되죠. 성질상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보장이 있을 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만약에 성준위가 없다면 적용해야죠. 준하는 절차 보장이 없는데. 인사상 불이익인데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 보장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상 보장을 해줘야죠. 절차 보장을.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죠.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적용해가지고 사전 통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 해주라 그 뜻에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 통지 해라. 그렇죠. 행정절차법 적용되었다. 끝. 쉽다. 그죠? 너무 쉽다 1번. 그죠? 보자마자 그냥 풀고 넘어갔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효 확인입니다. 하지만 무효 확인을 받아주지 않겠다면은 예비적으로라도 취소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엉망이에요. 그죠?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얼마나 이게 꿀입니까, 그죠? 너무 쉬운 문제를 지금 완전 제발 맞춰라 하면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이게 중요해요? 취소 소송이잖아요. 제소기간 갖춰야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제가 이거 정말 강조했잖아요. 이거 처분권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막 이거 써가지고 막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되는 소는 포함한다. 그죠? 되는 소를 포함한다. 무효를 구하는 취지 안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위반 아니다. 즉 무효 확인을 구하는 지금 청구 취지를 적어냈어요. 소장에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아니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했는데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하는 게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반 아니다. 원고가 원래 원하는 바가 그러하다. 왜? 무효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기각 판결 기판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친다. 뭐 당연하죠. 아니 적법하대잖아요. 적법, 처분 적법. 무효 확인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처분 적법인데 위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잖아요. 모순 관계. 그렇죠. 미친다. 그러니까 이해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암기한 거예요. 암기하면은
전 여러분들한테 이거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하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두 문자 빼고 암기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아주 이상한 판례들이나 암기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서 행정법 암기 과목 절대 아닙니다. 행정법 왜 암기 과목이에요? 아직까지도 행정법을 암기 과목을 아는 수험생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기출문제 풀이 강의할 때 이거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했던 거. 자, 이거 뭐죠? 이 얘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체납자예요. 체납자니까 야 빨리 세금 내. 독촉합니다. 일단 독촉부터. 독촉, 그리고 압류, 그리고 매각, 청산. 아마 들으면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런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죠? 공매 통지를 해야 되는데 공매 통지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갑이 자신의 재산을 차지할 기회를 상실당한 상태에서 누가 지금 낙찰을 받았죠?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이때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등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매각이 취소되는 거예요. 왜? 아까 공매 통지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이 취소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매각 취소 효과가 을한테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왜? 제3자의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매각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한테는 불리하지만 을한테는 수익적인. 그렇죠. 그런데 제3자 엮여잖아요. 이제 갑과 을이 엮여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등기가 바로 환원이 되냐고요. 갑한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 등기가 있음을 기화로 해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항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병한테. 이건 민법 얘기라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뭐라고요? 당연히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했어요, 이거. 했습니다. 처음에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은 기판력 왜 발생하지 않아요? 기판력인데, 그렇죠? 기각 판결에도 기판력은 발생한다. 너무 쉽다. 이걸 누가 틀리냐? 1번 몰랐어도. 자,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행정처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 주문 부분에 혹은 이유 부분에 여러분 그걸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기속력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특히 기속력은 이유를 고려하고 이런 사유 같은 것들은 판결 이유에 나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판결 이유를 고려해가지고 그냥 재처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결 이유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유 가지고 다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이미 종전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유고 판결문에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알고 있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판결문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은 기속력은 절대로 털리지 않습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시 거부 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이거 또 나왔네. 신청, 거부 처분 취소에도 신청 그대로 있다. 그러면 다시 신청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시 법이 바뀌었다. 이 거부 당시의 법은 A법, 지금은 B법. 어차피 신청에 따른 처분이 나갈 때 법이 적용된다. 아니 똑같은 게 3번이나 나오고 있어. 그죠? 그래 뭐 다른 관점이니까 조금 이해해 준다면 그렇죠. 기속력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뭐 쉬웠죠? 네. 자,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처분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타 청구 절차, 이거 고지잖아요. 고지규정. 고지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처분이 위법해진다 했습니까? 절대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경우에 피청구인 누구예요?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 피청구인은 처분청, 그렇죠?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2가지 루트가 있다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피청구인한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처분청한테도 할 수 있고,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 바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큰일 났다.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가 직권 취소할 수 있댔어요, 없댔어요? 가능하댔잖아요, 이거. 왜?
아니 직권 취소하고 쟁송 취소랑 다르잖아요. 쟁송 취소하고 있어요. 지금 나 싸워서 취소할란다라고 하면서 지금 처음에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고 해도 직권 취소는 그거와 무관하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든 소송이 들어가든 처분청은요 그냥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임시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서 인정한 제도는 임시 처분이다. 그렇죠? 거부나 부작위 때문에 임시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임시 처분이다. 그냥 그 얘기네요. 근데 진짜 이거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진짜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의무행 심판에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특히 거부절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 혹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처분청이 이를 하지 않을 때 처분 또는 재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위원회가 그렇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함으로 맞죠?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속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있어요. 자치권 침해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굳이 권한쟁의 심판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국가직에서 잠깐만 딴 얘기하면 국가직에서 위헌법률 심판 나올 때는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에서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권한쟁의 심판의 법리를 물어본다? 물론 행정법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어요. 하지만 또 이 판례도 아니에요. 행정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판례도요 경기도하고요 성남시하고 싸운 판례. 그렇죠. 지금 국가기관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 판례도 있지만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소거법으로는 풀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괜히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를 이게 맞는 말이지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그냥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 역시 혹시 3번 질문 좀 어려웠습니까?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임시 지위를 거부 처분이 있으니까 지금 신청만 있는 상태고요. 부작위 있으니까 신청만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신청 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급하니까 신청하고 있겠죠. 그렇죠? 빨리 임시 지위 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막 뭐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 지위 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험장에서 그것까지 생각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거 정도는 틀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거법을 풀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공의 영조물은 사물이 아닌 공물이어야지만 당연히 공물이어야죠. 사물은요 사적 소유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물이 여러분 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 폐지를 해야 됩니다. 맨날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맞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 주체에서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이면 족하다. 그렇죠. 사유물이든 공유물이든 그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소유권의 주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소유권의 주체,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완전 무결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 하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 안정성. 하천의 홍수위 제가 계획 홍수위 하면서 그림까지 그려드렸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제방입니다. 물이에요. 그런데 이 제방은요 얼만큼 쌓아야 되는 거죠?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쌓아야 됩니다. 설령 이 여유고가 법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계획 홍수위만 충족하고 있는 제방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만든 제방이다. 그렇죠. 관련 규정이나 하천 정비 계획 등에서 정한 홍수위를 충족하고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홍수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계획 홍수위. 여유고 중요하댔어요? 아니랬잖아요. 그죠? 범람하거나 유량을 지탱하지 못해 제방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본다.
X입니다. 자, 공군이 속한 군이나 군무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공군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면책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감액되지는 않는다. 자, 이건 2015년쯤에 나온 판례인데 뭐 이거는 뭐 군무원 시험이니까 뭐 어디서 신기한 걸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이례적인 판례까지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가지고 뭐 2,000, 3,000 페이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아는 이 군무원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일반 국민 판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단순히 자 보세요. 소음 피해를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랬죠? 알고 의도적으로 그냥 들어왔다. 용인하고 들어왔다라고 볼 때 면책의 여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아 소음 피해 있는 거 잘 모르겠구나. 그냥 나중에 보상받으면 되지. 소음 있어도 돼. 하면서 용인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해자의 면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책되거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걸 틀렸다고 해도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됐어요. 자, 통칭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과 성격상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대의 기간의 결정은요. 이거 그거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 썼던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칭이잖아요. 자,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 우리 사면에 대한 판례 어떻게 공부했었죠? 통칭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이따만큼 다 써 있는 책에도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막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걸 기준으로 사면은 뭐예요? 통칭이다. 그렇죠? 통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사면권자의 정권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경우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이게 뭐냐면요. 징역형, 징역 2년 플러스 벌금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징역에는 지금 사면, 벌금은 사면 안 해줘. 벌금은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디테일까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면은 고도의 그 정책 결단이니까.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건 완전히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정에서 끝났어요. 이건 범죄행위라고 했죠. 사법심사 되죠. 되지 아니한다. 이거 잘못 체크했네. 그죠? 3번이죠. 3번. 너무 쉽잖아.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설령 이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운 취소 서운 취소는 이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아니랬어요. 국민의 구체적 이익을 박탈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볼 수 없다. 됐어요. 자,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이 불복 기간의 경고라 확정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이 확정되고 벌써 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처분하고 재결 이것도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확정된다고 해서 형식적 확정력이나 실질적 확정력 즉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발생할 뿐이지 감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을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재판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기판력 얘기잖아요. 다 기판력 얘기다. 말도 안 된다. 이건 많이 정리했잖아요. 누가 틀려요. 그죠? 누가 틀려요 하는 건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볼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싸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하지만 수험은 아주 냉엄한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평생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스스로한테도 냉정해지셔야 돼요. 저건 틀렸어는 저 강사가 지금 틀렸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연히 맞췄어야 돼요. 이거는. 그죠? 2번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한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권 없죠. 정리했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위법성을 들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불가증력이 발생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래? 그렇죠. 이건 민사소송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행정소송 못하는 거랑 민사소송하고 무슨 상관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성을 들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불가변력이라고 함은 행정이란 행정청이 당행정이란 직권으로서 당행정의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힘을 말하고 실질적 확정력 또는 실체적 존속. 제가 물어본댔죠.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이렇게 물어본댔잖아요, 그죠? 이 용어 가지고 물어본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존확, 그렇죠? 확정되니 존속한다, 그렇죠? 확정되니 존속한다. 이 확정력, 존속력이 같은 말이고 형식적 그리고 앞에 실질적 그것만 잘 붙여주면 된다. 형식적 확정력이다 그러면 불가쟁력, 실질적 확정력이다 그러면 불가변력, 그리고 실질적 존속력이다 불가변력. 어떻게 바꿔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했었어요. 그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기본 수준이 기본 수준. 자, 판례 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재량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 규정이 재량 규정이고요. 그 재량 규정에 따라서 재량 행위가 나가는 거예요. 법에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요, 요건 이외의 다른 중대한 공익 고려해서 네가 알아서 뭐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맞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한 경우에 별도의 증여 계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민사상 법리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이 기부 체납이 중요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바로 취소할 수 있댔어요. 엄청 빡세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기부 체납을 안 하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장 입증해봤자 동기의 착오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서 취소 안 해준다. 그쵸? 그 얘기잖아요. 중요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걸 취소해 준다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엄청 빡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엄청 빡세게 설명했어요, 그죠?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 기한이 아니라 이거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3번 4번은 우리 알고 있죠? 일단 4번부터 볼까요? 이게 기본이니까.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렇죠. 원래 원칙은 허가에 어떤 기한이 붙어 있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 기한입니다. 그렇죠. 시기와 종기가 있는 허가의 유효 기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무 짧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조건의 존속 기간이다. 그래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하는 기간을 열심히 연장하게 가지고 결국 제가 3년 정도 됐다. 그렇게 예를 들었죠. 그렇게 될 때는 더 이상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 점수 주고 싶어서 낸 문제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혹시 여러분 이것 좀 헷갈리셨어요? 3번 질문. 제가 두 문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물론 두 문자 쓰긴 하죠. 그렇죠.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조문 같은 데서는 저도요. 이렇게 조문 좀 설명드린 다음에 그래도 좀 외우기 쉽게 막 두 문자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외우기 싫어하는 저도요. 예,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특히 제가 여기서 형량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했죠? 형량의 해, 흠, 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기획에서의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 형량의 불비례 등 형량의 하자별로 위법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 우리 형량의 해, 흠, 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전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일단 아니다예요. 그걸 몰랐어도 일단 세모지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그렇죠.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래서 제가 절차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 계획은 절차적 통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행정 계획을 만들 때는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행정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이건 알고 있지. 우리가 형량할 때 어떻게 한다?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 다 나와 있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공부한 형량명령의 내용이잖아요. 형량의 해, 흠, 오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건 했다. 이건 뭐 많이 봤잖아요. 일반 목욕자로 변경했다. 근데 지금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포함된 상세계획은요. 국민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럼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을 위반했다 제재할래요 안 할래요? 하셔야죠. 할 수 있다. 고르셔야죠. 세모여도 고르셔야죠. 그렇죠. 이건 맞췄어야 돼요. 좀 많이 올렸네요. 흥분해가지고.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꼭 좀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그죠?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 제정 의무를 규정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다? 일단 세모 치세요. 우리한테 익숙한 지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모 치세요 일단. 상권 분립의 원칙, 법치 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의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 이건 알잖아요. 헌법적 의무다. 그렇죠? 입법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그리고 만약에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안 하면 법치국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적 의무니까 위헌법률심 다시 헌법적 의무니까 헌법소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정입법 부작위 할 때 어디서 다툰다고 했어요? 헌법소원. 그렇죠? 헌법적 의무니까요.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에게 행정입법을 해야 될 자기 의무를 전제로 당연히 하죠. 부작위는 항상 자기 의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 맞다. 그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법 제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죠? 사법시험법을 설명하면서 사법시험법이 있고 사법시험법에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행령을 오랫동안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 사법시험법만을 가지고도 사법시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필수 불가결인 필요는 없대요. 틀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당연하죠. 법 제정 여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 소원 대상이 돼야죠. 행정 소송이 아니라. 이건 많이 봤던 거. 그럼 1번하고 3번이 헷갈렸을 텐데 현행법상 시행명령 제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 시행명령을 반드시 제정하라라는 규정. 오히려 그 대통령령하고 총리령하고 부령을 만들라는 규정은 어디 있었죠? 우리가 그건 했는데 헌법에서 헌법 75조 95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그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법 집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요 좋은 문제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예.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언제적 규정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행정기본법이나 물어보지. 그죠? 오히려 저번 문제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 문제. 이 개수형은 뭡니까? 뭐죠? 이건 퇴보예요. 퇴보. 그죠?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출제했을까? 앞으로 개수형 내려고요. 이제 개수형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다음 중 취소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국 마사회 조교사나 이건 사법관계였잖아요. 사법관계. 고용된 사람 사법관계 처분 아니죠. 법규성 있는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한다. 처분이네요. 행정계획 변경 신청의 거부가 그렇죠.
일정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신청권 자체를 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인데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계획이니까 도시계획 한번 해볼게요.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더니 거부받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건축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처분이죠. 이거 처분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법적 효과 바로 발생하는 거. 두 개인데, 근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왜 좀 그러냐면 좀 찜찜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이제 개수형이 나오겠다는 얘긴데, 개수형 문제는 조금 좀 문제를 조금 지저분하게 내고 싶다는 사실 의지거든요. 사실은 조금 걱정은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그 우리 군무원 시험은 또 상대 평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죠. 단호하게 풀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방금 했고 15번. 자,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당사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당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야죠. 당사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뭔 줄 아세요 지금? 이거 문제 출제하다가 이거 그냥 문제 짜집기 하다가 이거 뒤에 여러분 이거 이의 신청해 버리세요. 그냥 이거 짜증 확 납니다 진짜. 이 문제가 이게 맞아요? 이게 국어적으로? 공법상 당사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선회를 해주더라도, 그럼 당사소송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당사소송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 소송이나 그러니까 이 소송들이 당사소송 대상이냐 아니면 민사소송 대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당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야지. 당사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의 신청해도 돼요. 이거 혹시 틀린 분 있으시면 이의 신청하세요. 이거 문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 문제냐? 이거 할 말 없어요 출제자들. 형편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바빴나 요즘? 작년에는 7급을 아주 그냥 형편없게 출제하더니 아주 그냥, 그죠? 아니 누구는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게 모의고사예요 이게? 아니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해도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1번 조세 부가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이네요. 그렇죠. 이거 민사소송.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민사소송. 나 차마 체크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건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풀어보세요.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이거는 조합 구성원 물어보니까 당사소송 맞네. 보험료 납부 의무는 처분의 전제죠, 그렇죠? 보험료 납부 처분이 아닙니다. 납부 의무는 그 전제죠. 처분이 원인이 되는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소송이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당사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다른 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그거구나. 자,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취지의 문제잖아요. 처분의 전제, 공법상 법률관계. 이제 알겠습니다. 당사자 수송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른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니까 이의 신청에도 할 말이 없다니까 이거. 뭐 어쩌라고요 이거. 그쵸. 자, 규정 내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가 있을 때는요, 신청 또는, 소송 참가는 신청 또는 직권 가능하다. 제가 신청 또는 직권 가능하고 문제 출제했죠. 엄청 열심히 출제했죠. 그렇죠? 파이널에도 있고 고난도에도 있고 이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소송 참가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좀 더 볼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다른 행정청 소송 참가, 그렇지. 신청 또는 직권. 뭐 이거 잘 모르겠다고 치더라도 이건 당연한 규정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보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4번.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소송 또는 취소소송 이외 항고소송을 변경한 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변경이네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읽었냐면 이건 소변경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빨리 캐치했을 테니까. 자, 소변경은 어떤 문제다? 처분 변경이 난 소변경. 그리고 소변경은 처분권주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었을 때의 특혜인데 이거 좀 틀렸다면 조금 토닥여주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요 전 틀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첫 추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파이널에서도 출제를 했지만 이 판례 자체를 적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치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풀어볼 거고요. 일단 볼게요. 판례에 따르면 첫 추변에 그렇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 자 볼게요.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해서 도시계획 법령에 의거해서 행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왜 행위 제한이냐면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죠. 환경 오염 시킬까봐. 당초 불허가 사유와 항고소에서 주장한 신청이 토지 영지 변경 허가 요건 불비 및 도심 환경 보전. 우리 비슷한 판례 기억나십니까? 환경보전 어차피 똑같은 얘기다라고 했던 거 그거예요. 그래서 적절하다. 자,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당초 사유. 이건 다른 사유였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과 탄약창에 근접하였다. 다르죠. 온천으로서의 이용 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의 지장 여부 고려해서 온천 반기업 수리 신고를 거부한 것은 규정 온도가 미달되어 온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용 가치가 없는 온천이다와 규정 온도가 미달돼서 온천이 아니다와 온천이지만 이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 다른 내용이죠. 쭉 얘기 보니까 사업지구내 가옥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유와 뭐 어떤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시행기간이 경과했대요. 다르네. 시행기간 경과하고 가옥 소유자가 아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이거는 1번입니다. 자, 허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정 전에 허가에 대한 허가 기준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허가 기준의 적용 때문에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된 기준의 허가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자, 신뢰 보호 때문에. 이거 뭐 때문이죠? 자, 이거잖아. 이거는 부진정 소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부진정 소급을 물어보는 취지인지는 알겠겠는데 왜 이렇게 허가에 집착합니까? 신청하고 허가. 무슨 똑같은 비슷한 지문을 막 계속 출제하네. 신청. 기존에 이제 허가 기준 여기 A법에도 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자, 허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B법 적용하는 거죠. 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정 소급이에요, 부진정 소급이에요? 부진정 소급이죠.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신뢰 보호 관점에서 부진정 소급 제한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취지의 문제긴 한데 너무 신청과 허가의 문제를 되게 좋아하네 이번 시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근데 1번을 몰랐어도 2번 만약에 여러분 1번 같은 거를 이제 틀린 지문 출제하면요, 그건 난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출제 안 했고요.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 느낌 오죠. 이거는 환경상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한 공익 고려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했지. 할 수 있다. 그치. 산림훼손 허가에서 산림훼손 허가도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대한 공익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했잖아요. 어업에 관한 허가의 경우에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렇지. 재차 허가를 받게 되면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 많이 했잖아요. 전혀 다른 허가다. 그렇죠. 유효기간 경과했으면은 기존의 허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요. 요 허가 행위를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면 제재 받으셔야죠. 그렇죠. 하지만 법률상 효력은 당연히 부인되는 거 아니다. 왜? 행정법규는 단속 규정이니까. 특히 허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였다. 됐어요. 정답 3번이다. 저 사실 이거 그 16번이란다. 17번 좀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다음 중 행정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담부 행정 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바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날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주된 행정 처분을 철회할 수는 있다. 그렇죠.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만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렇죠. 맞아요. 일부 취소는 그 부분에 효력 생긴다. 그렇지.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렇죠. 장래효, 그렇죠.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이것도 정확하죠. 전혀 틀린 바 없습니다.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처분청은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죠.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죠. 아까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은 많은 검수를 하지 않고 나왔어요. 예. 저는 사실 행정 절차법까지 여러분들 대비 다 시켜드렸는데 행정 절차법 부분은 아예 출제도 좀 되게 미온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출제 의뢰를 지금 이제 개정 행정 절차법도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또 안 했고요. 그냥 그쪽은 그냥 피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냥 아주 매력 없는 출제긴 한데 아무튼 계속 볼게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쭉 보니까 승계될 수 있어요. 상속인한테. 이건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거 일신 전속적인 의무잖아요. 틀렸죠? 넘어가세요. 바로 원래 시험장에서는. 하지만 우린 여기서는 해설이니까 제가 해설 상당히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자세하게 해설하죠. 좀 감안하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을 끝까지 다 공부한 학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의무를 이행하면 부과 중지해야죠. 하지만 이미 부과를 했으면 징수해야죠. 정확하죠. 부과 기준으로 한다. 부과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부과가 있으면 징수해야 되지만 아직 부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이행이 있으면 그럼 부과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의무이행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의무이행이 있으니까 무조건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댔죠. 그렇죠. 의무이행 의무 불이행이 있다가 의무 이행이 있어요. 근데 이 의무 이행은요 사실 행정청이 봤을 땐 기분 나빠요. 왜? 행정청이 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혹은 뭐 이행강제금, 아니 과징금이 아니라 여기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여기서 부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장기 의무 위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했대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그렇죠, 행정벌과 구별된다. 이건 뭐 거의 처음에 공부하는 거죠. 네. 이거 뭡니까 이게? 2, 3번 막 출제한 모의고사보다도 지금 지문 구성이 안 좋아요. 이번 시험 진짜.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토지보상법에서 시행령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거, 아니 입법자의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이주대책은 입법자에 대해서는 재량이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의무다. 실시 의무가 있죠. 하지만 사업 실시를 할 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주대책을 만들지는 그거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다. 그렇죠.
다 정리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자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절차 따로 있으니까 절차 거치고 와야 되겠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우리 판례가 뭐라 했다? 이건 정당보상이다까지 오보하면서까지 얘기했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생활대책 그 수립 실시할 때는요, 자신이 제외됐다면, 그렇죠, 신청권이 있어요. 이때는요,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행위로서 공행정 작용에 의한 침해만을 말하고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이미 이건 여러분들 다 공부한 거고 이거 풀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문 자체도.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공익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그 토지에 물건 더미를 쌓아놓겠대요. 그게 사실행위거든요. 보상 대상 아니에요? 보상 대상이죠. 이런 거 제가 강의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막 굳이 나누면서 한 적 있어요? 그럼 없잖아요.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소거법으로도 확실히 풀 수 있었고, 그렇죠. 군무원 시험인데 마치 경찰 시험하고 소방 시험을 조금 흡수했어요.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개수형 문제, 소방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지문 만들기. 자, 다음 중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부가 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에 의해서 그 불복 사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부가 처분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동일한 사실로 부가 처분 되풀이하면 됩니까 이때? 아니,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가 뭐예요? 행정심판이잖아요. 행정심판에 재결이 있었죠. 그럼 재결의 기속력 생기죠. 아무리 상급 기관이 시정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거 불가변력 발생했는데, 그쵸? 그러면 시정 요구에 한 것이라도 위법하다 할 수 있어야죠. 맞아요. 근데 이건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었다. 이게 뭔 소리지? 할 수 있었다.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봐야지.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은 반드시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행 재결이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처분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 이거 제가 많이 출제했던 거죠. 그렇게 강조했다. 수업할 때도. 제가 이거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이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직접 처분이든 간접 강제든 이거만큼은 일러 바쳐야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도 제가 조금 기분이 좀 그래도 괜찮은 건 이 시험이 좀 그렇게 출제가 이렇게 세련된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좀 괜찮은 건 뭐냐면, 제가 그 신청 또는 직권에 대한 거 열심히 했잖아요. 수업을. 그런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나온다니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1번 질문이 좀 어렸어도 상관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이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법적 판단이 확정되고, 그렇죠, 기판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또 기판력 발생한 것은 아니야.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너무 세련되지 못하다. 처분의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재결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시정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뭐 당연하다. 됐어요. 자, 이것도 볼까요? 여기서 막 쓰고 있는데, 자, 볼게요. XC의 공무원,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XC의 공무원 갑은, 자, 을이 건축한 건물이 건축 허가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을 완료하였다. 자, 을은 대집행 처분들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려고 한다. 근데 대집행 완료됐대요. 자, 소송할 때는 소의 이익이 소멸됐을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대집행 완료됐으니까. 손해배상 소송은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왜요? 이거는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다르잖아요. 이건 항고소송, 이거는요 민사소송. 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집행이 이미 완료됐다.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뭐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민사법원은, 자, 이거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거 못 푼다고 내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 공정력 설명할 때 제가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요.
일반적인 암기식 공부 방법으로는 이거 못 푼다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냥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 들은 것에 대한 혜택이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이 이걸 쉽게 느끼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암기식으로 공부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절대 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세훈이를 믿은 게 바로 여기서 효과가 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공정력 설명할 때 저는 막 이거 민사소송, 형사소송 뭐 이런 거 안 나눠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어요.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나눌 수 있댔죠. 그리고 이렇게 무효 또는 취소 사유 하자가 있으면 결국 위법하다 했죠. 야,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여러분 처분의 하자 여부 검토할 수 있댔어요, 없댔어요? 있다고 했다. 무효든 취소든 뭔가 판단이 돼야지 우리가 뭐 취소 사유면 더 이상 뭐 판단 못 해가지고 취소니까 이거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른 유효하다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른 유효하다고 존중하는 것이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판단조차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야 그랬잖아요. 처분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 응?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도요 왜 처분과 관련해서는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댔어요? 처분의 그 무효 또는 취소 여부 직권 심리 가능하댔어요? 네, 가능하댔잖아요. 왜요? 이거 판단해 보려면 직권 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효 또는 취소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위법 다 판단할 수 있었어요. 판단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었다. 뭐만 못한다? 처분에 취소 사유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처분을 부인하는 것만 못한다. 그것 빼고는 이거 판단은 할 수 있다. 그대로 취재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런 게 진짜 초적중인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정답 지문이잖아. 이거 완전 개이득이지. 그죠? 진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면서 이거 보면서 소름이 좀 끼쳤으면 좋았을 텐데 한세훈이를 믿은 게 그래도 빛을 보는구나. 그죠?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아 큰일 났다. 이거 공정력 문제인지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라고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암기한 겁니다. 바로 이게 이해였죠. 그렇지. 처분의 하자가 무효도는 취소가 있던지 그건 다 판단할 수 있지. 다만 못하는 것은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민사법이나 형사법원 따위가 행정법원도 아닌데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하나는 행정법원. 그 중에서 행정법원 중에서도 무슨 행정법원? 항고소송의 수소법원. 딱 이 세 가지 기관이다. 그 기관이 아니고서야 처분의 하자가 있을 때, 그쵸? 취소 못해요. 처분청이 하는 취소는 뭐예요 여기서? 직권 취소잖아요.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든 아니면 쟁송 취소하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밌어. 여기서 규정이 있잖아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다. 자, X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X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가백에, 그렇죠?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 이건 다 아는 거고. 정답 2번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제재기관의 경과로서 소멸하였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제재 처분에 받은 사실이 가중 요건이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서 가중적 제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익 있잖아요. 아무리 그 제재의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소이익이 소멸하죠. 아니 직권 취소했는데 못하러 쟁송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취소가 뭐예요? 지구상에서 해당 행정처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당 행정처분은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못하러 이걸 쟁송 취소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봤던 판례다. 고등학교 졸업이, 그렇죠, 대학 입학 자격만의 의미를 갖는 거 아니죠. 퇴학 처분 받았다 불명예를 빨리 치유해야죠. 그렇죠. 퇴학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서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제가 여러분 조금 기출해설만큼 좀 빨리 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말이 빠른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원래 평소 때 이렇게 빠르게 얘기 안 하죠. 그거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적당하게 들을 만큼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원래 그 기출에서는 좀 스피디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소송 계속 중에 해당 처분이 기간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 사이에서 반복될 경우. 벌써 지문이 되게 아주 구차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있는 판례의 내용을 살짝 바꾸지 뭘 출제 기본이나 좀 충실하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A한테 위법한 처분했지만 향후 B라는, C라는, D라는 사람한테도 유사한 반복된 처분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A가 다툴 수 있는 소이익이 일견 없어 보일지라도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그거를 아무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답 4번이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완전 나이스지. 한세훈이가 아주 나이스했지 이거. 그렇죠? 왜요? 제가 또 이거 얘기했던 거.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쉬운 거죠. 당사자의 그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거 집행정지는 가구제이기 때문에 신청 또는 직권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 맞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정지는 속행정지, 집행정지, 효력정지로 구별되고 이 중 속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제가 어떻게 강의했죠? 절차의 속행정지 혹은 효력정지 이렇게 나왔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까?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건 물음표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처분이나 사업의 자금 사정이나 중대한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인한 손해는 효력 정지 내지 집행 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이거 어떤 사건이었어요? 과징금이 너무 막대해서 수백억이라 가지고 그 회사가 도산할 위험이 있다. 만약에 과징금을 그냥 지금 납부했다가는 도산할 위험이 있다. 해당한다 했었잖아요. 그 판례잖아요. 됐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왜 한세훈이가 나이스했다 그랬냐면 이게 완전 적중한 거잖아요. 이거 그 우리 시험 직전에 50제 했던 거 설명 되게 빡세게 했잖아요. 이거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물음표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을 거거든요. 수험생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죠.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봤느냐 안 봤느냐 좀 이게 의미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 41번인가 있잖아요. 제가 그 OX가 아니라 그 마무리 제가 고난도 문제라 해가지고 줬던 거 있잖아요. 50제 그쵸? 거기서 41번이가 있어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하면서 보세요. 효력기간이 경과되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에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준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되지 않다가 그렇죠. 판결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해서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거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는요. 패소한 겁니다. 만약에 승소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지금 집행정지한 상태에서 승소했으면요. 이 처분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 패소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처분이 효력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경우이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자, 다시 2번 한번 봐볼까요? 집행정지 결정은 속행정지, 집행정지, 효력정지로 구별되고 그게 아니라 절차하고 그렇죠. 절차의 집행하고 속행을 정지하는 거랑 효력정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것도 좀 되게 유치해요. 아무튼 아주 유치하게 출제하려고 작정을 했나 봐. 아주 이번 시험 아주 이번 너무 소방직스러웠어. 제가 소방직도 충분히 대비된다 했잖아요. 제 시험으로도 그죠. 근데 제가 그쪽 출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출제는 아주 몇 번을 까여도 뭐 할 말이 없는 출제인데 아무튼 총평을 하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가지고 제 수업 열심히 따라왔다면 그래도 88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4점 이상 정도면 그래도 좀 선방한 것이고 92점이면 완전히 고득점을 한 것이고 96점이라면 정말 잘한 거예요. 100점이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긴 시간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듣는 수험생은 그 다 달라요. 내가 시험을 뭐 잘 봐서 뭐 세레머니 하고 싶어서 듣는 수험생도 있고, 아니면 누군 다시 하기 위해서 듣는 수험생도 있고, 처음 듣는 수험생도 있어요. 처음 들을 땐 저 사람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을 좀 잘 못 봤기 때문에 다시 보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너무 마음에 상처받으라고 하는 뜻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용기를 갖고 좀 잘해보자 그 뜻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맞출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